TK에서 바라보는 정치, TK가 바라는 정치, 대구 경북의 다양한 목소리를 펼치는 TK광장의 결투입니다. 오늘은 청년 의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수성구의회 국민의힘 김경민 의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의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예. 자, 22대 첫 국정감사가 오늘로 나흘째입니다. 행정안전부 국감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이 도마 위에 지금 올랐는데요. 자, 이상민 행안부 장관 중재 역할을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불꽃을 살리고 있다.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두 분도 어떻게 불꽃이 살아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오늘 어느 분부터 먼저 제가 오영준 먼저. 의원 불꽃을 살리고 있다라는 표현이 단순한 수사에 불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대구 경북 행정통합의 주체인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가 지금 한 발 물러난 상태에서 양쪽 단체장인 홍 시장과 그리고 또 이철우 도지사 같은 경우에도 더 이상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그 22대 첫 국정감사이기도 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이다리 의원이 질의를 한 것이 아닌가 싶고 네. 그리고 이 행정통합이라는 것 자체가 행정안전부의 공무원들끼리 간의 회의로 이루어진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어불성설이다. 추가로 더 그런 느낌을 받았던 것은 대구 경북의 이제 그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다른 질의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제가 파악을 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그냥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되니까 한번 해본 것이다. 저는 이제 국민의힘 의원들뿐만 아니고 행정안전부 장관인 이상민 장관의 믿고 맡겨보라는 식의 발언도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꽃이 살아나고 있다 이 말은 단순한 수사에 불과하다라는 의견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저는 그래도 이게 중앙에서 조금 이제 많이 화두가 되고 있는 부분을 조금 봐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중앙에서. 네네네. 사실은 이 행정통합이라는 것이 결국은 양 지자체 간이 협의가 있더라도 결국은 국회 문턱이나 아니면 행정안전부 등 여러 부처를 통해서 의견을 받고 조율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실제 행정통합이라는 그 이슈는 전국에 굉장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대구 경북이라는 조금 포인트가 또 생겼고 이 중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이 차관을 통해서 약간 중재하고 있다 또는 얘기를 좀 나누고 있다라는 식의 내용이 나오고 불씨를 살아가고 있다는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걸로 봐서는 결국은 행정통합에 대한 국가적인 이슈나 이런 정책적인 기조에 대해서 지금 대구 경북이 굉장히 하나의 더 포인트로서 좀 보고 있다는 부분에서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관심을 했거든요. 받고 있다. 네네. 예. 지금 입장에서 사실은 행정통합이 또 이렇게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했을 때 양 지자체 간의 필요성에 대해서 사실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방식에 대해서 이 이견들이 결국은 이 행정통합을 조금 쉽게 하는 좀 그런 수가 됐었는데 결국 여기에 대해서 행정안전부가 조금 중재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적어도 그러한 수사를 쓰려고 하면은 행정안전부에서 국정감사 자리잖아요. 최소한의 내용을 들고 왔었어야 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내용은 정말 행정안전부에서 대구 경북 행정통합과 관련한 무언가의 사업 정책을 추진 중이라면 이름만 갖고 전혀 다른 방식의 행정통합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굉장히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었다. 예. 자, 중앙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으니까 대구 경북 행정통합 불꽃이 살아날 건지 아니면 그냥 사라질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자, 대구 경북의 감사 다음 주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현안 가운데 두 분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내용이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시죠. 김경민 의원부터 얘기해 주시겠어요? 사실 지금 뭐 여기서 방송에서 많이 다뤘던 문제들인데 보면은 저희 사실 신공항 관련돼서 문제도 있었고 또 신청사, 치수원 그리고 문화예술 허브 사업 등 사실 너무 많은 현안들이 많은 것 같아요. 많죠. 과연 여기서 이제 대구시 의회가 어떠한 관점으로 대구시를 지켜볼 것인가? 또 대구시는 사실은 이 언론에서 나왔던 내용들만 뿐만 아니라 이 밑에 수면에 가려져 있는 내용들을 또 어떻게 그 내용을 좀 꺼낼 것인가에 대한 관점으로 좀 보기 때문에 아마 이번 행감은 조금 내용이 많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듭니다. 내용이 많을 것이다. 국정감사뿐만이 아니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뭐 중요하지 않은 현안이 없겠죠. 그중에 아까 또 말씀 주셨던 것처럼 다양하게 있지만 저는 그중에 지금 대구시에서 굉장히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맑은 물 하이웨이 사업에 대한 감사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보고 싶습니다. 뭐 우리 방송에서도 몇 차례 다룬 내용이 있고요. 2조 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굉장히 큰 사업인데 문제가 있는 치수원의 물을 취소하기 위해서 이만한 예산을 사용한다. 감사장에서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올 것이라 기대를 하지만 큰 기대가 사실은
또 반대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간 이제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라든지 과정을 지켜봐왔기 때문이죠. 예. 뭐 작년 예를 들게 되면은 그 행정사무감사에서 특정 이제 집단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을 공무원들이 신속히 공개하겠다고 했지만 행정사무감사 이후에 2달간 이제 공개가 되지 않은 사례도 있었습니다. 예. 이거는 뭐 집행부 공무원들 문제뿐만이 아니고 대구 시의원들도 좀 본인 스스로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에 대해서 또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국정감사 때마다 뭐 민생이 없다, 맹탕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는데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역시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올해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가 11월 7일 다음 달부터 이제 시작이 되고 지금 시민들의 제보를 받고 있어요. 올해 중요한 감사 내용이 정말 많을 것 같은데 어떤 현안에 주목을 하고 인지. 예. 지금 질문이 좀 꼬인 것 같은데 네네. 아까 질문이 국정감사 질문이었죠. 국정감사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 네, 답변하신 내용이 하신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정리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사실 그러니까 좀 질문이 꼬인 것 같아서. 맑은 하이웨이 사업에 대해서 국정감사 질의가 맞습니다. 쏟아질 예. 거라고 오영준 의원께서 얘기를 하셨고 김경민 의원은 지금 시의회의 역할은 네네네. 2번 질문이고 맞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제 저희가 경북대 의대 증원 문제도 있었고 또 그리고 사실은 최상병 관련된 문제도 있었기 때문에 좀 그런 현안들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네. 조금 순서가 꼬인 것 같아서 내용을 짧게 마무리하고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구시 행정사무감사만 봤을 때는 저희가 신공항이나 신청사, 치소원, 문화예술 허브, 박정희 동상 사실 너무 많이 올해 한 해만 봐서도 이슈가 많았어요. 그래서 네. 이 내용들을 좀 어떻게 면밀하게 살펴보실 건가가 조금 핵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은 합니다. 시의회에서. 네네. 예. 이제 국정감사뿐만이 아니고 시의회,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역 현안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국정감사가 마무리될 쯤에 제가 예상하건대 대구 경북의 현안들이 많이 다루어지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국정감사에서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예. 왜 그렇게 제가 생각을 했냐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이제 대구 경북 행정 통합 문제만 하더라도 지역 의원들이 이렇게 관심이 없는데 과연 국정감사장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이 있습니다. 네. 물론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제일 좋겠죠. 대구시 행정사무감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의회에서 사실은 광역시는 집행기관이면서 또 광역의회가 그 집행기관을 견제하는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사실 지금 아직까지 관련해서 나온 언론 보도라든지 뉴스들이 많이 없습니다. 보통 네. 이 시즌쯤 되면은 이제 광역의회 혹은 광역의원들이 이제 좀 뿌리는 소스라든지 흘리는 소스들이 많이 나와줘야 또 이슈가 되고 행정사무감사 시에 크게 또 그 많은 시민들이 지켜보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될 텐데 그런 과정이 없다는 것 네. 조금 아쉽습니다. 예. 지역 의원들이 지역 현안에 관심이 없어서 국정감사에서 큰 그 이슈가 될지 모르겠다는 의견에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 사실은 동의는 좀 못하는 것 같아요. 네. 뭐 보는 관점은 다르겠지만은 사실은 뭐 대구 북구 같은 경우도 우재준 의원님 계시지만은 사실 치소원 관련된 문제를 언급하신 적도 있었고 또 그리고 저희 그 신공항 관련해서도 사실은 이제 지역의 의원님들이 또 신공항 관련해서 문제도 언급한 거 있었고 네. 사실 여러 가지 내용인데 제가 의원님들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서 사실 좀 언급이 조금 구체적이지 못할 수는 있으나 결국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은 국정감사에서 그 내용이 나왔다는 거는 또 특히 그거를 장관한테 질의를 한다는 부분은 지역 현안에 대해서 챙기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좀 살펴봐달라는 의견도 사실 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지역 현안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라는 것보다는 결국은 그게 어떻게 화두가 되고 또 어떻게 풀어가는 방향에 대해서 조금 방법의 차이인 거지 그건 현안에 관심이 없다라고 보기에는 조금 약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방법의 차이는 어떤 뜻인가요? 그러니까 지역 이슈를 얘기했을 때 예. 그게 결국은 이슈화되는 과정에서 알맹이나 이런 것들을 좀 살피다 보면은 사실 걸러지는 내용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그 내용에 대한 방법의 차이는 있을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뭐 방법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관심에는 차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국정감사와 광역의회 행정사무감사는 엄연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렇죠. 광역의원들은 대구시 내부의 이제 행정에 대한 사무를 감사하는 것이고 국정감사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전 국가 정책 차원에서 또 광역자치단체를
이렇게 국정감사를 하게 되는 것인데 네. 관점이 조금 달라져야 하고 어느 정도 이제 같은 당의 자당의 국회의원이라도 대구시의 정책에 대해 어느 정도 비판을 하고 그리고 견제를 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네. 그런 모습들이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아까 같은 말씀을 좀 드렸다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대구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시민들의 제보를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관심도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시민들에 대한 관심 정말 중요한데요. 네. 저는 현수막 외에는 다른 홍보를 사실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이게 언론 보도뿐만이 아니고 좀 다양한 방법으로 정말 이 제보자의 이런 소스가 정말 중요한 것인데 조금 더 홍보가 더 강화되어야 하지 않나. 이거는 광역의회뿐만이 네네. 아니고 기초의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저희도 이제 곧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현수막 외에는 이 의견을 조금 수렴할 물론 홈페이지에도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구체적인 안은 방법이라든지. 있으나 네네 예. 있으나 조금 더 뭐 SNS나 여러 가지 좀 적극적인 방법을 통해서 좀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얹자면은 굉장히 요즘에 그 지방의회에서 TV나 이제 방송 광고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사실 대부분 이미지 광고에 불과한데 이런 행정사무감사 제보 같은 이런 광고를 좀 기획해 줬으면 어떨까. 저희도 이제 기초의회에서 좀 찾아보겠습니다. 방법을. 시민들의 정말 듣고 싶은 얘기하고 싶은 그런 이야기들을 정말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이기 때문에 예, 많은 또 시민들께서 참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대구 행복진흥원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최근에 대구 행복진흥원에 대한 대구시 정기감사 결과가 공개됐는데 위법 그리고 부당행위가 24건이나 적발이 됐습니다. 혁신을 위해서 통폐합한 기관입니다. 대구 행복진흥원. 근데 이 정도의 문제가 드러난 현실 어떻게 봐야 할까요? 김경민 의원부터 좀 얘기를 좀 해볼까요? 사실은 뭐 이 결과만 봤을 땐 굉장히 부끄럽죠. 네, 혁신을 기대했었고 예산 절감,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출범을 했단 말이죠. 당연히 4개 기관에 대해서 하나로 통합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해서 반발 의견도 많았고 그럼 거기에 대해서 결과론적으로 사실 결과가 이렇게 좋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결과 기대가 컸거든요, 사실. 결과는 기대는 컸지만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 이 전 원장은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결국 자진 사퇴하는 그림으로 마무리가 됐고 예. 그리고 또 이제 감사를 통해서 나왔던 결과는 너무 부끄러운 결과들이잖아요. 사실 수의계약이나 이런 내용들이 차마 임에 담지 못할 만큼 부끄러운 내용들인데 여기에 결과값에 대해서는 대구시도 좀 겸허히 받아들이고 이거에 대해서 재발 방지에 대한 부분과 시의회도 역할을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합니다. 감사실이라든지 이제 감사원에서 등 감사원 등 감사부서와 감사기관에서 하는 감사와 의회에서 하는 감사는 엄연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 이제 사실 이 위법한 행위라든지 아니면은 뭐 굉장히 적발된 비리 행위들이 사실 이제 의회에서 의회 감사의 기능이 잘 돌아간다면 선제적으로 좀 그 방어가 예방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만 이것도 역시 그 대구시의회의 좀 감사 능력에 조금 부재가 아닌가. 왜냐하면 정말 그런 의회 차원의 감사 역시 치밀하게 계속 이루어졌다면은 몇 년간 감히 이런 행위를 할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네. 표면 이제 빙산의 일각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렇게 드러나지 않은 대구시 내 위법 행위라든지 비리 행위들이 얼마나 많을지 좀 많은 걱정이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네. 선제적인 예방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후임 원장 임명에도 대구시가 시의회에 인사청문회를 요청하지 않았고 시의회도 이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대구시는 이제 대구행복진흥원장은 대상이 아니다. 그러니까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에요. 네. 이제 사실은 제가 계속 방송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있습니다. 특정 조직이나 집단이나 특히 정당 같은 경우에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그 책임이 온전히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 자리라는 것은 그 자리로 인해 생기는 정치적이나 아니면 행정적인 주체로서 작용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네. 후임 원장이라 하더라도 전임 원장의 비리 행위나 위법 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묻고 또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할 의무가 있는 거죠. 시민들의 세금으로 돌아가는 후임 기관이니까요. 원장이. 그렇죠. 그러면 그 후임 원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기 싫다면 시의회에서 적어도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을 신청을 하든지 그런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 심지어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조례를 만들어 놓고서도 행하지 않는 저는 이 행위가 굉장히 좀 사실은 어떻게 보면 부끄럽습니다. 네, 예. 대구행복진흥원장은 그 인사청문회 대상이 아닌 거죠. 지금 네, 뭐 사실 현재로서는? 내용으로만 봤을 때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결과론적으로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많이 기대를 했기 때문에 또 이 기대의 결과가 사실은
참패라고 얘기할 만큼 너무 안 좋은 결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의회에 대한 역할과 그리고 대구시의 이제 인사청문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문제성을 삼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예. 근데 우리가 다만 여기서 하나 봐야 되는 거는 일단 우리가 이런 일들이 발생할 수 있던 구조적인 것들을 과연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을까에 대한 걸 첫 번째 봐야 될 것 같고. 구조적인 개선. 그리고 이게 어쨌든 홍 시장이 처음에 시작을 했을 때는 이거에 대해서 예산적이나 효율성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정책을 펼친 부분이잖아요. 근데 네. 한 사람의 이러한 결과의 행태로 인해서 이 내용들이 좀 퇴색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우리가 이걸 면밀하게 더 이번 것을 좀 케이스 삼아서 좀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 좀 처벌을 하든 뭔가 좀 필요하진 않을까 생각은 합니다. 재발 방지를 강화해야 된다. 예. 예. 뭐 1대 30대 300 법칙 아시죠? 이제 한 가지 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30개의 대징후와 300개의 소징후들이 있다고 하는데 저는 한 사람의 그런 비위 행위로 치부하기보다는 굉장히 이 대구시 전체의 약간 행정이나 정치 영역에 있는 시스템이 잘 돌아가지 않고 있다는 소징후 중에 하나로 생각을 합니다. 예, 시간이 지금 1분밖에 남지 않아서 오늘 얘기를 들어보면 의회 기능이 지금 좀 약하지 않을까, 대구시의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의회의 기능이 약하다기보다는 예. 사실 의회의 기능을 어떻게 보냐는 관점 차이인 것 같고, 근데 뭐 1분밖에 안 남으면 짧게 말씀드리면 결국은 의회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더 많이 의회 활동에 관심을 가져주고 또 회초리를 들고 채찍질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 부분을 조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의원 개인은 능력이 대단하신 분들입니다. 대단하시기 때문에 또 선출 과정을 통해서 선출이 되셨던 거지만 구조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구조 중요하고요. 서로 경쟁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됩니다. 이것은 이제 저희 민주당의 출연진들이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렸을 텐데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다양한 정당이 진입을 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의회 본연의 역할에 굉장히 충실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의회의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또 시민들의 관심과 또 견제 지켜보는 그런 관심이 필요하다. 오늘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TK 광장의 결투 북구의회 더불어민주당 오영준 의원, 수성구의회 국민의힘 김경민 의원 두 분이었습니다. 항상 시간이 짧네요. 예,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